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삼촌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리플이 또 강력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도 5에서 7% 정도 상승하고 레이어원 블록체인 전체적으로 해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또 3,200원 구간이 강한 저항 구간에 또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물량들을 완전하게 소화하지 않는 이상은 이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리플 같은 경우도 상승분이 반납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뭐가 있죠? FOMC 금리 인하 일정이 있죠. 근데 금리 인하는 확정적인 분위기예요. 이미 시장에 녹아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파월이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2026년도 점도표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인가, 그리고 더해서 2026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줄 거예요. 근데 2026년도 경제 전망이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파월이 어떤 오더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2026년도 1분기에 대한 흐름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12월이죠. 2026년도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부 불확실성이 퍼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리플 같은 경우 오늘 이런 중요 일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하락세가 또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리플에 대한 흐름들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슈들은 아침마다 구독자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 고래들이 물량을 또 계속 던지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이 추가 매수 이거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추가 매수 말고도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냐,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고래들의 흐름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기사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사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보시면 이거는 센티멘트라는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예요. 실제 세력들과 실제 고래들이 리플을 매집하고 있는지 아니면 던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좀 유료 사이트다 보니까 사실 아무래도 이거를 매일매일 확인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고 쓰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저는 결제를 해서 이미 쓰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이 내용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구독자방에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리플 말고도 다른 코인들도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래에 대한 흐름들을 볼 때 여기 기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고래는,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 보시면 이 노란 색깔 1000만 개에서 1억 개 사이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억 개에서 이제 10억 개 사이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빨간 색깔 1억 개에서 10억 개 사이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다? 지금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느냐? 바로 1000만 개에서 1억 개 사이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A부터 Z까지라고 했을 때 A부터 Z까지의 지갑의 총 수량을 합산한 게 이 빨간 색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물량을 던진 건 맞아요. 근데 오히려 더 많은 물량들을 누가 담아가고 있다? 빨간색 세력들이 담아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총 물량을 보셨을 때, 자, 보시면 12월 10일 오늘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11.01B예요. 그렇죠? 그리고 8.27B예요. 어떤 세력들이 더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나요? 빨간색 세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만 보고 물량을 던지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세력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래들이 물량을 던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빨간색 세력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빨간색 세력들이 보통 이렇게 물량을 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통 한 번에 급등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이거는 2025년도 7월 달에 리플이 엄청 급등했을 당시예요. 이 당시에 50% 넘게 급등을 보여줬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보시게 되시면 4월 달에 바닥이 나온 거 아시죠? 자,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4월 달에 바닥이 나온 순간부터 해서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일까요? 리플이 엄청 300% 이상 급등하기 전 당시예요.
그 당시에도 급락이 이어지게 되면서 리플의 물량을 빨간색 세력들이 더 많이 모아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급등과 동시에 어떻게 됐죠? 물량 모아가고 나서 급등이 이어지면서 더 많은 물량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플이 고점을 드러낼 때 물량을 천천히 던져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빨간색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는 것은 조만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조만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자, 이때는 언제냐면 2025년도 4월부터 해서 7월까지의 흐름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6월달, 7월달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7월달이 급등하기 전부터 물량을 더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물량들은 이전부터 확보를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어떤 코인이든 급등을 할 때 이렇게 모아갔던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를 돌파를 했을 때야말로 그때부터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평선 보이시죠?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 이 빨간선에 교차 지점이 생깁니다. 이 교차 지점이 바로 세력들의 단가예요. 그래서 보통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빗금친 구간들은 세력들이 매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도 물량을 매입해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막 30%, 50% 급등을 한대요. 물론 요행이긴 하지만서도 오히려 좋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노리기 위해서는 세력의 단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세력의 단가는 바로 이 구간. 자, 2025년 7월 달 그리고 급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졌었고요. 리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에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모든 코인들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코인들 있으시면 한번 구독자방에 말씀을 해주시고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브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 수평선 그리고 빗금친 구간 여기서는 세력들이 매집을 해가구나 그리고 세력의 평단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의 평단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세력의 평단이었잖아요. 여기 교차 지점의 가격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코인이 뭐예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력의 평단 구간들 강하게 지지해주고 평단 구간들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에이브 같은 경우,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세력의 평단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보시면 어때요? 자, 이탈하고 계속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세력의 평단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온다는 건 다 알고 계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할 때 어디서 해야 될까요? 세력의 평단을 넘어갈 때 이처럼 리플의 세력의 평단을 넘어갈 때부터 해서 급등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치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보시면 아직 세력의 평단을 넘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해서 또다시 급등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처럼 급등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 대한 수치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흐리게 보이시더라도 좀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8.536%죠. 자, 이 수치는 계속 바뀝니다. 왜 그러냐? 리플의 가격이 변하고 리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세력들은 또 매입을 해가기 때문에 평균 매입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8.536%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현재 세력들이 마이너스 8.536% 손실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구간들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력들의 평단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3,380원입니다. 현재는 3,380원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력들은 바닥에서 더 많은 매집을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평단이 현재는 1번 구간이지만 물량을 더 많이 매집할수록 어떻게 돼요? 평단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낮아지더라도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3,380원이다. 이 구간이 돌파를 했을 때 말로 그 다음부터 급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차라리 이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단타 리플 말고도 단타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을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에서 똑같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7일간 추천드렸던 코인들이고 제가 매도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고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옵티미즘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에어로드론 파이낸스 현재 보유 중에 있고요.
하지만 시장이 조금 꼬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드론 파이낸스 들고 계신 분들은 구독자방 대응 방법 올려드릴 거니까 꼭 같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리들은 전혀 매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물량들을 매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고리들이, 빨간색 세력들이 물량을 매입해 간다는 것은 곧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그리고 보통 급등이 나올 때는 세력의 평단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급등이 나온다. 현재는 마이너스 8.536%, 현재 세력의 단가는 3,380원 구간이다. 하지만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력들은 또 매집을 해가기 때문에 평단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3,380원 구간이 세력의 평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급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는 3,380원 도달했을 때 하는 게 좋다. 왜? 그 이후로 급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현금으로 해서 우리가 단타를 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